안녕하세요.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 역시도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 말이 와닿을 일이 생겼던 사건이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절친한 친구의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친구 오빠이기도 했고 제가 친구네 집에 들락날락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빠와는 서서히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로 시집을 갔는데 친구도 제가 본인의 오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홀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을 둔 장남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진 않았고 워낙 친구와 막역한 사이이기도 해서 시어머님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 너무 좋다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앞으로 행복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네가 내 새언니가 되다니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빠, 내 친구한테 진짜 잘해줘야 해. 알겠지? 얼마나 얘가 인기가 많은데 그걸 다 제치고 오빠를 선택한 거야. 오빠는 선택받은 거라고. 우리 신우 올케 사이로 잘 지내보자. 알겠지? 그래야지. 현우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게. 네가 날 선택해준 만큼 정말 잘할 거야. 나도 잘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니 서로 잘 터놓고 지내자. 우리 현옥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내가 그렇게 정을 많이 줬나 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네, 좋아요, 어머님. 그래도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 집안의 룰을 알려주셔야 하니까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널 시집살이 시키겠어. 안 그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이인데 어쨌든 너무 잘 됐다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 집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들락날락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결혼을 무진장 반가워 하셨답니다. 친구의 사정을 어렸을 때부터 모두 알고 있던 터라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장남인 남편이 생기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집에 시집가는 걸 그리 달가워하진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의 인품과 남편의 성실함을 보고 그나마 응원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다정한 게 최고다라고 늘 얘기하시며 엄마 또한 능력보다는 다정한 남편에게 시집가기를 바라셨는데 제 남편이 딱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제 선택에 후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김서방도 그렇고 네 친구도 그렇고 성품이며 성실성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아빠는 이거 하나만으로 마음을 놓을게.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야 한다. 아휴, 마음 같아선 집안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쩌겠니? 너희가 그렇게 좋다는데 허락해야지. 안 그래? 잘 살아. 그리고 남자는 자상한 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집에 있는 마누라 외롭게 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너랑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럼 엄마 아빠는 바랄 게 없으니까. 알겠지?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 후회 없이 잘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상미도 잘 알고 그 집 성품 잘 알잖아. 상필 씨 진짜 다정한 사람인 거 엄마 아빠도 아니까 나도 걱정 안 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애써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 신우 올케 사이가 되고 보니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적부터 워낙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아빠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죠. 아빠는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당장에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쩌지라고 생각할 그때 모든 상속인은 저와 엄마였기 때문에 공장까지 저희가 맡게 되었죠. 이참에 상필이가 사돈네 공장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그걸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아무리 요샌 여자 남자 따지지 않는다지만 말이야. 잘 생각해봐. 우리 상필이면 네 남편이니까 믿음직스럽지 않니? 그래. 지금 오빠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도 지금 마음이 참 말이 아닐 텐데. 오빠 믿고 맡겨봐. 넌 사돈어른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빠의 공장을 남편이 운영했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 역시 그 말엔 동의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터라 사실 제 마음을 돌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도통 아빠 공장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제 옆엔 든든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페인트 공장을 도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센스가 있고 워낙 일 감각이 좋았던 터라 금세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도 남편을 신뢰하였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은 페인트 공장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을 도와 간간히 회사에 출근하며 회사 일을 배웠어요. 그래도 아빠 회사였기 때문에 저 역시 마냥 회사를 남편에게만은 맡길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나마 엄청 큰 슬픔도 바쁜 순간에는 잊혔고 옆에서 저를 도와 회사를 도와주는 남편에게도 참 고마웠어요. 김서방한테 너무 고마워. 아휴, 너 시집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엄마 아득하다. 네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어? 안 그러니? 김서방, 아무쪼록 애써주게. 우리 딸아이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해. 부탁할게. 알겠나?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 볼게요. 그리고 현옥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님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회사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옥이랑 제가 정말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슬픔 잘 추스르세요. 이러다 어머님 건강 해칠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페인트 공장을 이끌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 빼고는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났고
남편과 함께 페인트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신우 시집도 보내고 서방님 장가도 보냈어요.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에 비해 살림살이도 굉장히 나아졌고,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고 난 뒤부터는 시댁 살림살이는 엄청 나아졌습니다. 가지고 오는 돈도 많았고, 저희가 모든 살림을 책임질 정도까지는 되었거든요. 저 역시 남편이 장남이니 솔직히 시댁에 저희가 희생한다는 생각보단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차 알게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다 눈에 보였지만 은근히 비밀을 만드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처음 저에게 잘해주었던 시어머니도 점차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고, 막역했던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오히려 공장을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남편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지만,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의 회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내 것, 네 거 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시댁의 말들이 알게 모르게 거슬리더라고요. 확실히 처음 결혼할 때와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너희 집 쫄딱 망했던 거 아니니? 그래도 오빠였으니까 이렇게 회사 이끌고 지내는 거지. 넌 우리 오빠한테 절을 내도 모자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진짜 시집 잘 왔다니까? 이것도 네 복이다, 얘. 아, 그렇지 뭐. 상필 씨가 잘 이끌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너도 시집 갔잖아. 너희 시댁에서 예단해오라는 것도 엄청 맞았는데 그래도 오빠가 다 해줬으니까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둘한테 좋은 건가? 그리고 오빠만 노력한 거 아니고 나도 같이 나가서 일하잖아. 오빠가 나 도와주는 거지. 말은 바로 하자, 얘. 어머, 얘 좀 봐. 너랑 나랑 같니? 우리 오빠는 부모님 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넌 우리 집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너 우리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네가 더 좋은 거지. 아무리 네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있는 건데 너 혼자 있어봐. 지금 공장 있지도 않았어. 그건 얘 말이 맞다. 너 우리 상필이 아니었으면 너네 공장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너 혼자 택도 없잖아. 맞아, 아니야? 상필 씨한테 늘 고맙죠. 그래도 아빠 옆에 계시던 분들이 저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여자가 뭘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냥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너도 참 고집 세다. 신우의 말이 어이가 없었고, 공장이 제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잘 이끌어준 것은 맞기에 제가 할 말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래도 잘 되고 있던 공장이었고, 아빠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일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 역시 공장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 있는 저에게 명의마저 남편 이름으로 돌리라고 종용했는데, 어이없게도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도 오빠 이름으로 해줘도 되잖아? 너 꼴랑 회사 나가서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빠가 총책임자면 그에 맞는 감투를 씌워줘야지. 그러니까 오빠한테 명의 넘기고 넌 그냥 사모님처럼 살아. 그게 편할걸?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나랑 오빠랑 뭐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서류를 해야 해? 지금 이사님들도 많이 반대하실 거야. 자기는 이제 쉬어도 돼. 그냥 사모님처럼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 맞아. 너 자꾸 나가서 찔끔찔끔 일하는 것도 몸에 안 좋다? 결혼한 지 11년이나 지났으면 애는 한 5번은 낳았겠다. 그래, 너 언제 손주 안겨줄래? 셋째네 봐라. 너희보다 훨씬 결혼도 늦게 해서 지금 애가 벌써 몇 살이니? 시댁 식구들은 임신 준비를 하라며 제게 집에 있기를 권유하였는데 참 갈등되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애가 안 생기니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회사였고 제가 남편을 도와 꼭 같이 운영하고 싶었기에 쉽사리 남편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꾸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회사 명의마저 넘기라고 하니 차마 그렇게 대답이 안 나가지더라고요. 아이가 갖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전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고 사실 도련님의 딸이 저에게 친딸은 아니지만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딸처럼 예쁘게 굴었거든요. 이렇게 조카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간절함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일을 쉬어야 하나 생각했죠. 큰엄마, 나 오늘 큰엄마네 놀러 가도 돼요? 나 큰엄마가 해준 유부초밥 먹고 싶은데. 그리고 한밤 자고 내일 갈래요. 그럼 당연히 놀러와도 되지. 큰엄마 주말에 쉬니까 오늘 왔다가 자고 내일 가면 되겠다. 유부초밥 말고 또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리고 큰엄마랑 같이 팩도 하고 우리 숙제도 같이 해요. 이따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조카딸은 참 저를 잘 따랐고 그런 조카딸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저희 집에서 종종 자기도 했고 저랑 쇼핑도 다니고 나름 딸처럼 제가 아껴주었습니다. 예쁜 짓만 하니 더 예뻐 보였고 그날도 어김없이 조카딸과 놀고 집에 보냈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던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해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11년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는 참 안 생겼고 병원을 가도 딱히 원인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나가서 그렇다는 둥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원인이 없긴 왜 없어? 공장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나갔잖니. 집에 가만히 붙어 있음 애가 안 생기지 않겠다 이 말이야. 좀 시애미 말 좀 들어라. 네 남편 그렇게 못 믿니? 가족인데 어쩜 그러냐 너는? 어머님,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저 집에서만 놀 체질 안 돼요.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 걱정 노세요. 너도 참 고집 세다.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고 조신하게 애나 키우는 게 여자지. 에휴, 어려서는 그렇게 사근사근 말도 잘 듣더니 나이 먹으니까 아주 고집불통이 따로 없어. 참 마음에 안 든다. 상필이 장남인 거 알지? 못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소식이 영 없어. 그게 다 네가 공장 나가서 그래. 마음이 정말 불편했지만 그래도 일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종종 생각나는 아빠 때문이기도 했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사업체, 제가 손을 놓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이랑은 대면대면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가웠던 남편도 제가 회사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저와 대화를 하면 답답하다는 식이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점차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건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 딸이었어요. 고집불통. 애도 못 낳고 회사 명의 변경도 안 해주고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네 얼굴만 보면 답답해. 할머니, 왜 그래요?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큰엄마도 나가서 계속 일하는 게 좋은 거죠. 안 그래요? 넌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다. 알겠니? 내 친구지만 너도 참 답답하다. 난 내 남편이 편하게 돈 벌어다 주는 걸로 쇼핑하고 사는 게 좋던데. 넌 꼭 그렇게 네가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겠니? 사실상 명의만 네 거지. 오빠가 운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의만 내 거인데 도대체 왜들 그렇게 명의 변경까지 원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니까. 우리 가족인데 명의가 중요해? 중요하지. 남자 이름으로 떡하니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실질적으로 이제 20년이나 네 남편이 이끌어온 건데. 어머니, 저희 아빠 40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제 것만도 아니고 저희 엄마 지분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역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댁은 입만 삐쭉 나올 뿐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늘 시댁에 가면 이렇게 회사 명의 얘기를 하며 저를 닥달하였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거절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렇게 식사 자리 도중 동서가 저에게 은근슬쩍 딸 취직 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막 성인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예뻐했던 조카딸이기에 솔직히 거부감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먼저 들었고, 벌써 이렇게 커서 취직을 준비한다니 만감이 교차했죠. 형님, 우리 진서 형님 공장에 격리 자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애가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하고 참 미치겠어요. 어머, 그래? 진서랑은 대학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 마침 격리 구하고 있긴 해. 있던 격리가 육아휴직 들어갔거든. 진서가 회사 취직에 관심 있는 줄 몰랐네. 나야 좋지. 진서 똑부러지고 믿을만 하고. 진서야, 내일 공장 한번 나와봐. 어떤지 너도 봐야지. 형님, 고마워요. 아우, 누굴 닮아 저리 고집이 센지. 대학 안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잖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형님이랑 아주버니 회사에 있으면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부탁드려요.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부탁만 하네요. 나도 큰엄마 회사면 더 좋지. 큰엄마 맨날 볼 수 있고. 힘들면 종종 큰엄마네서 자고 가야지. 엄마, 걱정 마. 그래, 나도 좋다. 진서가 있으면 큰엄마가 든든하지. 심심하지도 않고. 큰아빠 일 때문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많아. 가뜩이나 큰엄마 심심한데 너무 잘 됐어. 하여튼 진서는 참 내 딸 같고 좋다니까. 동서 진짜 부러워. 진서 같은 딸도 있고. 그렇게 조카 딸이 저희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똘똘한 친구답게
한번 알려준 건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한테 의지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 조카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엄마, 큰아빠, 요새 집에는 잘 들어와요? 보니까 매번 회사에서만 있으신 것 같은데.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체크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큰아빠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던데. 큰엄마도 의심 좀 하고 체크 좀 해보세요. 웃겨.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우리 진서 언제 이렇게 커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조금 해가지고 내가 귀족이 갈아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알겠어. 큰엄마가 예의주시할게. 우리 조카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예의주시 해야지. 그때까진 웃어 넘겼는데 이제 같은 성인 여자라고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내심 나도 딸 하나 낳았으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없으니 그냥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슬슬 의심스러웠고 장부 조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 페인트 납품을 하고 대금 거래를 하는 장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곳이라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여기 회사 뭐야? 처음 보는 덴데? 꽤 몇 번 납품했네? 대금은 다 받은 거야? 장부 보니까 받은 걸로 되어는 있던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경리가 하는 일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 네가 할 일이 신경 쓸 거 아니야. 각자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작은 거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지. 뭐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어. 신경 안 쓸게. 남편이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내심 찝찝했지만 20년을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참 지냈는데 그러던 중 서방님 생신이 있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되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 페인트 공장에 취직한 초년생 조카딸이 저를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조카의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는데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뒤 좀 캐보세요. 여기, 이것도 좀 보시고요. 제가 이런 거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큰엄마한테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알리는 거거든요. 일단 놀라지 마시고 이거 먼저 좀 보시고 판단하셨음 해요. 저도 놀랬으니까. 조카는 본인이 찍은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고 전 그 영상을 보고 놀랬어요. 손을 덜덜 떨며 원본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누가 봐도 남편이 나온 영상이었고 회사 조카 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CCTV를 볼 수 있는 컴퓨터였는데 조카가 일하면서 가끔 헷갈리거나 할 때 CCTV를 돌려보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CCTV에서 발견한 것은 제 남편과 회계부서에 있는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카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인 핸드폰에 담았고 저에게 말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저에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보여준 것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니, 너가 찍은 거니? 아니, 진서야. 일단 나한테만 먼저 보여준 거지?
큰엄마가 이거 받아볼 수 있을까?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큰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요. 그래도 큰엄마는 제 엄마 같은 사람이라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아, 진짜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찬물 좀 드릴게요. 진서야, 이거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 다 비밀이야. 일단은 꼭 지켜줬으면 해. 큰엄마가 부탁할게.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애써 참았고, 무엇보다 조카 딸이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죠. 전 그날부터 남편과 회계 직원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 끝나고 항상 골프를 치러 가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끝나고 미행을 해보니 웬 가정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집 문이 열리며 남편을 반겨준 건 회계팀 직원과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진을 찍고 전 하나하나 외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보니 꽤 컸더라고요. 한 10살쯤? 남편이 변한 것도 그쯤인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이 놀라웠던 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외도 자료를 모으고 있던 그때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시누이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왔던 터라 무작정 시누이 집에 앞에서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님이 둘이 주차장에서부터 집으로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가 더욱 놀라웠는데 그냥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오빠도 진짜 답답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명의를 돌려놔야 현옥이 하나만 내주고 끝날 일인데 안 그래? 언제까지 지수 그렇게 숨어서 키울 거래? 나 솔직히 오빠도 답답해 정말. 현옥이랑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겠구만. 누가 아니라니. 어차피 애도 못 낳게 정관 수술도 했다며. 그럼 현옥이한테서 애도 없을 건데 걔 몸 하나만 나가면 될 일을 내 손녀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도 정말 지친다 지쳐. 애가 벌써 몇 살이야? 에휴. 내 아들이지만 걔도 하는 집 답답해. 오빠가 착해서 그렇지. 나였으면 벌써 현옥이 내쫓았어. 이제 회사 운영하는데 현옥이 도움도 필요 없잖아. 뭐라고? 지금 내가 들은 말 다 사실이지? 그래. 그렇게 명의 변경에 집착할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머님은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던 사이인데 어쩜 속으로 저를 보며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등장하자 시어머니와 시누는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온 분노를 담아 시누이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누이의 뺨과 머리를 잡고 조리 돌림하자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저를 말리셨고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 또한 제가 밀쳐냈죠. 어렸을 때 말고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무슨 힘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시누에게 풀었는지 참 초인적인 힘이었어요. 어머머, 이거 안 나? 아, 그만해. 이거 놓고 말하란 말이야. 이게 진짜? 그래, 이왕 알게 된 거, 너 오빠랑 이혼하고 회사 내놓고 떠나. 위자료는 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눈치 못 느꼈니? 너 나가라고 눈치 준 거야, 알아? 그러니까 당장 오빠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조용해. 나가고 말곤 내가 정해. 위자료? 너희가 주는 푼돈 필요 없어. 다 뺏어올 거야. 지금 누구 덕에 너네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빠 회사 아니었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니? 그지 같은 것들은 걷어줘도 그지래더니 그 말이 딱이네. 두고 봐. 뭐? 거지?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나? 너 안 다물어? 우리 딸 얼굴 어머 어째? 니도 당해봐라 얼른.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뺨과 머리를 잡았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제가 밀치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누이와 시모는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어 전 이혼 소송과 함께 외도 자료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시누이와 시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두 저를 속였다는 게 정말 부들부들 떨렸고 시누이는 제가 무력을 가했다며 상해죄로 저를 고소했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막장 소송이 시작된 거고 다행히 남편의 외도 자료는 명명백백 증거가 있었고 혼외자까지 있는 상황이라 어렵진 않았죠. 이제 회사를 누가 가져가냐의 차이였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남편이 빼돌린 페인트는 유령회사에 빼돌린 페인트였고 거기서 가져오는 수익 모두를 남편 주머니에 횡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찰 조사 때 경찰이 발견했던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횡령죄로 추가 고소가 되었어요. 더 이상 회사 지분을 가져갈 순 없었는데 이 밖에 법인카드로 여태까지 혼외자 집에 들어간 생활비며 차값 등등 저 모르게 아주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다. 정관 수술까지 해가며 애를 안 가졌어?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몸에서 애 낳기는 싫었겠지. 넌 이미 네 자식이 있으니까. 나만 나가면 이 회사 모든 게 다 네 거고 저 상간녀랑 혼외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명의 이전 얘기하면서 나를 들복 같구나?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네, 쓰레기 자식.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그냥 이렇게 된 거 너만 나가면 된다고 하길래. 미안하다 정말. 할 말이 없어 너한테는. 남편의 사과는 사과로 들리지 않았고 회피하는 걸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회사 이사님들의 도움으로 남편을 사임시키고 회사를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저 혼자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일들과 저를 도와주는 몇몇 이사님들이 계셨기에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사님들도 그전 남편의 행동들이 낌새가 이상했다고 얘기했어요. 너 하나만 포기했으면 되는 일을 이렇게 일을 키워서 우리 집을 쫄딱 망하게 해? 너 어쩜 그러니? 애미부터가 이러니. 사과는커녕 내 탓만 하고 앉아있네. 옛날에 그 구질구질한 때로 돌아가서 살아봐요 어디. 그게 당신 집안은 아주 잘 어울리거든. 나랑 결혼하고 당신들 너무 가분하게 살았어. 그지들 동냥하면 뭐 떨어지는 거 없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야. 뭐야? 그지? 이게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우리 상필이 망하게 한 거, 너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기대할게요. 당신 집구석이 나한테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줄 위자료 주고 나면 월세방으로 옮겨야 하는데 참 겁나네요. 시댁과의 마지막이었고,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해서 남편의 상간녀마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남편을 원망했어요. 이제 아이랑 셋이 뭐 먹고 사냐고 말하는데 어쩜 그리 뻔뻔한 인간들끼리만 뭉쳤는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회사는 저와 제 지분뿐만 아니라 엄마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건들질 못하였고, 사실상 혼인 기간에 취득한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분할해줘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번 일로 사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과거 모두를 청산하고 홀로 회사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로 많이 배운 게 있어서 그리 어렵진 않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은인이라고 하는 조카딸과는 아직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 때 참 힘이 많이 돼주었던 친구죠. 동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밉진 않더라고요. 대신 딱 일만 하고 있고 조카도 혹시라도 제가 불편할까봐 아예 시댁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과 더불어서 생각보다 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작년엔 연매출 최고점을 찍기도 했고 서서히 나아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저 우여곡절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카에게 가끔 듣기론 조카네 집도 할머니네와 왕래는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남편이 횡령죄로 깜빵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이 얘기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너무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모든 걸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게 좋은 거더라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 역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께 심심치 않은 위로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 글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가 1층에서 조그맣게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 예기치 않게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려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절 기다리게 하였어요. 그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이별을 선고하게 되었고 그즈음 만나게 된 남편의 구애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삶이었고 친구들도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부러워하였어요. 왜인지 그런 행동들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교사 남편의 친절한 시댁에 너 진짜 봉 잡았다. 요즘 누가 그렇게 시댁에서 잘해주니? 시댁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 그래?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셔. 그것도 내 복이지 뭐. 너희 시어머니도 얘기 들어보면 안 그러던데 뭘 그러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사람 들들 볶는데. 여하튼 어려서부터 네 인생 정말 탄탄대로라니까. 부럽다. 일단 교사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 요즘 임용고시도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기도 하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히 보이거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 있지?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꼭 잘 살 거야. 여유 있는 집안 덕을 많이 받은 저를 친구들은 많이도 부러워하였고, 게다가 남편이 교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부러워하였어요. 저 역시 교사인 남편이 참 반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끌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지만 저를 만나기 위해 예고 없이 이별을 하였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한 가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적으로 저에게 의심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았고 저를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랍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당신이 솔직하고 순박해서야. 반듯한 이미지도 있고 당신을 만난 것이 진짜 운명 같기도 해. 서로 결혼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진짜 인연인가 봐. 이래서 운명이 있다는 건가 싶어. 당연하지. 나도 당신 보자마자 결혼할 사람이라고 딱 느꼈다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꼭 맞아,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네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우리 재석이랑 너 얼굴 생김새도 닮았잖니. 이게 다 인연이라는 거야. 전 남편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댁복도 있는걸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 예뻐해주시기도 하잖아요. 네가 예쁜 짓만 하잖니.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석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착하고 예쁘단다.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래서 운명이란 게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저희 집 부모님들도 남편을 참 예뻐하시고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정한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도 정말 살갑게 굴었기에 엄마는 늘 누누이 저에게 남자를 잘 만났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셨어요. 남자는 네 아빠처럼 다정해야 돼. 그래야 여자인 네가 평생 행복한 거야. 장서방은 아주 100점짜리 사이에 남편인 거지. 직업도 탄탄하고 너 위해주고 그렇게 예뻐하고. 우리 딸 하여튼 시집 한번 잘 가게 됐다니까. 엄마가 아주 기가 살아.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다행이지 뭐. 요즘 학원에 수강생들이 많아져서 보조교사 한 명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도 잘 됐던 학원이지만 결혼하고 넌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 몸 축내지 말고 보조교사 한 명 구하면 좋겠다. 제 결혼을 두고 제 걱정은 하지도 않는다는 부모님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부모님께 받기만 했던 터라 이런 걸로 인해서 효도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더불어 학원이 바빠짐에 따라 보조교사를 채용했는데 예비 남편이 교사이기도 했고 쉬고 있는 미술 선생님을 안다기에 잘됐다 싶어 보조교사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같이 지내는 나날 동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나 수채화 기법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제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날들이 많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남일에 뭘 그리 관심이 많은지 했거든요. 제가 손을 놓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도 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자리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차피 보조교사라서 딱히 어려울 건 없긴 한데
일단 그럼 아이들한테 이번 주는 이런 만들기를 할 거라 이것만 보고 그대로 수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엔 성인 수업을 가야 해서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제가 이론들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손재주가 엄청나서 미술계에 다크호스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상가가 원장님 어머님 거라면서요? 와, 대박! 그럼 애초에 금수저시네. 이런 건 얼마나 해요? 혹시 다 물려받으시나? 아, 아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죠. 제가 이렇게 상가에서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가림은 다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부모님과 별개로요. 앞으로 우리 잘 해봐요. 혹시라도 원장이라고 불편해 말고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셔도 돼요. 제 주변엔 저렇게 노골적인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조금 과장이 심한가 보다 생각했고 그렇게 그 보조 선생님께 몇몇 수업들을 맡겼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사정상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길래 썩 잘하지도 않는 일이었으니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남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제가 보기엔 손재주는커녕 엉성한 솜씨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퇴사 얘기가 반가웠어요. 하지만 2달 뒤 수강생 반의 반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집 근처에 아동 미술학원을 차렸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도 안 친해서 모른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소개해준 그 미술교사, 우리 학원 바로 근처에 학원 차린 거 알아? 그것도 아동 미술. 애들 학부모들을 얼마나 꼬셨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이탈했는 줄 알아? 그 사람 믿을만 했던 거 맞아?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나야 그냥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고 그냥 네가 미술 보조교사 구한다길래 소개해 준 건데. 와, 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이 다 안 나온다. 일단 나도 좀 알아볼게.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는 아니거든. 진짜 황당하다. 내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진짜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당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한 거 맞긴 해?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력도 형편없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잘 알아볼게. 나도 친하진 않았어서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아, 내가 알아볼게. 거리 제한이 붙은 학원도 아니었으니 방법은 없었어요. 너무 화나고 분했지만 더 화나는 건 그 선생님으로 인해 제 소문이 안 좋게 난다는 거였어요. 의리 있게 오래 제 학원을 다녀준 학생의 부모님이 한날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난 선생님 오래 봐서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만 여기 엄마들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학원 차린 선생님이 본인들 수강생 엄마들한테 아주 악덕업주에 본인이 만들기며 그리기 다 했다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본인은 애들이 불쌍해서 학원을 연 거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닌대요. 아니, 선생님 수업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걸 믿는 여편 애들이나.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내고 다니는 양심 없는 사람이나.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그런 것처럼 꾸미고 다니다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왜 자꾸 수강생들이 이탈하는지
원인도 모를 뻔했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가 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야죠. 아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저도 화가 나던지. 전 그렇게 그 소문을 계기로 법률 자문을 구하러 사무실에 갔는데 정확하게 듣고 보고 한 게 아니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반년 정도 지나자 본인의 실력도 들통나고 그곳을 다니던 수강생들은 다시금 저희 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상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셈이지만 이번 것도 인생 공부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는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뻔뻔하게도 이 동네에서 활보하며 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찝찝했지만 참고 넘기게 되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너네 학원이 다시 잘 된다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무리 건물이 너희 어머니 건물이라 뭐 월세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매출도 그렇고 그나마 학원이 다시 예전의 기량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구나. 그러게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화도 나는데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 왜 나를 째려봐? 내가 알고 소개해준 것도 아니고 진짜 몰랐다니까? 나도 진짜 얼마나 황당한데 그래. 그래, 이게 어디 우리 아들 잘못이겠니?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 네가 좀 이해하렴. 아, 맞다. 근데 너희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몸 상태는 어떠시대? 그래도 그 연세에 조그만 치료라도 힘드실 건데. 아, 그러게요.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췌장 쪽이라.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좀 괜찮을 텐데. 재석이니가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려. 네 장모님 자식이 윤희밖에 더 있니? 이 말은 네가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랑 윤희랑 결혼하면 다 네가 건사해야 될 건데 지금부터라도 아들 노릇 톡톡히 해야지. 그래야 윤희도 부담을 터는 거야. 아, 당연히 잘하지. 장모님한텐 윤희밖에 없는데. 내가 아들이 되드린다고 했으니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 고마워. 내 부모도 아님에도 이렇게 나서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 진짜 이 결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부모님에게 자식이 저 하나라 늘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아들이라며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했고 본인이 제가 없어도 저희 엄마를 병원에 모셔갈 정도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곤 제 부모님들은 정말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착하고 완벽한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교사로 알고 있던 남편은 사실 교사가 아니었고 학원 선생님이었죠. 속물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가 학교 교사인 이유가 컸습니다. 왠지 반듯할 것 같았고 저 역시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터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아마 거기서 날 안 마주쳤으면 평생 거짓말했겠지? 당신 이거 사기야, 알아?
미안해. 나 근데 임용 준비한 거 맞고 교사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 결국 못해서 강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애들 가르치는 일이 다 교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내 말 못할 콤플렉스거든. 제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당신이 교사기 때문에 반듯할 거라는 느낌도 있었어.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이거 하나에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 나 당신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근데 직업을 거짓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을 말하면 네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래서 처음 했던 거짓말이 지금 이대로까지 이어진 거야. 제발 봐주라. 내가 교사라고 했을 때 네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원 강사라고 하겠니?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 아니야? 그래, 학원 운영하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당신은 날 속였잖아. 결혼을 앞두고 당신은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싹싹 비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사실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들 때문에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의 충격이 정말 크셨지만 그럼에도 친정부모님들도 남편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용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본인의 가면이 벗겨지자 남편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웠어요. 이런데도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하자 갑자기 처음 보이는 행동을 하며 저를 당황하게 하였어요. 여태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제정신이야?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절대 너랑 파혼 못해. 내가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기 원래 이렇게 욱하는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생각 좀 해보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지금 중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이렇게 화내는 당신 보니까 더 어이없고 더 화가 나. 원래 이런 모습이었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 같잖아. 솔직히 내가 얼마나 너한테 헌신했는데 나 너랑 못 헤어져. 그 정도로 너를 좋아하고 니네 부모님 내 부모님이라고 여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중단하자니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고마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거. 근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야. 생각 좀 해보자. 욱하는 모습에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제 얼굴을 보고 걱정을 하던 부모님은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였지만 이미 남편을 좋게 보던 엄마는 오히려 저를 좋은 쪽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학교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인성 댐댐이가 훌륭하다고 저를 설득하며 남편을 치켜 세워주었죠. 어른들이 보는 눈이니 정확하겠다 싶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볼까 싶었습니다.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어. 다정하던 니네 아빠도 갑자기 화낼 때 보면 무섭다니까. 그만큼 널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모르겠니? 솔직히 재석이랑 병원 다니면서 다 아들인 줄 알 정도로 얼마나 자상하던지. 네가 결혼하면 이렇게 대접받고 살 생각하니까 엄마는 너무 좋더라. 그만 속 애태우고 그만 화해해.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도 결혼하면 끝인데 생각은 해봐야지. 솔직히 지난번 거짓말 한 것도 마음 쓰이고 그래. 자꾸 생각나거든. 아이고, 학원 강사하는 게 창피해서 그랬나 보지. 솔직히 학원 강사 자리는 어디 쉬워? 막말로 시기 안 좋으면 이명도 다 떨어지는 거란다. 너도 한번 떨어졌었잖니.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엄마는 재석이 진짜 마음에 들고 너한테도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결혼이니 한번 눈 감고 이번 일은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결심한 날,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전 울며불며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마침 생각나는 사람은 예비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여러 군데를 진찰한 결과 염증이 온몸에 다 퍼져서 폐혈증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입원을 하셔야 했는데 마침 주말이고 병실이 없어 1인실이 아닌 다인실에서 입원을 하게 된 엄마였고, 제 전화를 받은 다음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를 걱정하여 문병을 오게 되었어요.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물도 좀 받아놓고 할 겸 급수대에 간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실에 들어선 순간 저희 엄마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해보세요. 뭐요? 그럼 이제까지 장서방이 나한테 잘한 이유가 다 이걸 노리고 그랬다는 겁니까? 아, 장모님,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엄마 딴에는 그냥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거죠. 장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유감이네요. 그런 뜻 아니었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실언을 한 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오해 마세요, 사돈. 오해? 지금 내기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라니? 아, 진짜 이런 상종 못할 인간들이 다 있어. 됐고요. 일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한 환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고 잠든 환자를 확인 후 나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 그 환자를 저희 엄마로 착각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본인들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 양반 골로 가면 89억짜리 그 상가가 우리 아들 거 되는 건 맞지? 딸은 하나밖에 없고 그 건물이 누구 거 되겠냐? 우리 아들 거네. 윤희 그 맹한 게 잘만 구슬리면 네 앞으로 해줄 거 뻔하고. 그렇게 되면 너랑 연진이랑 다시 만나도 되겠어. 막말로 연진이가 지금 네 피줄까지 키우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윤희가 빠져줘야지. 돈만 빼돌리고 연진이랑 다 같이 살자. 그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연진이가 올해도 기다렸지. 얼른 상가 빼돌리고 빨리 끝을 내야겠어. 윤희게 떽떽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어. 교사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는 둥. 에휴, 진짜 성질 같아선 벌써 끝냈다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미쳤다고 대릴 사이 노릇을 해? 돈만 아니었으면 윤희 만나지도 않았지. 맹하고 부잣집 공주님들은 데리고 살아봤자 너만 고생이야.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다 너만 의지하지.
지금도 봐. 결혼도 하기 전에 네가 벌써 그 집 아들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래서 잘난 여자 만나봤자 남자만 고달파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아프다간 언젠간 골로 가겠지. 입원 중인 엄마 문병 와서 수면제 투여된 걸 보고 속말 꺼낸 예비시댁이었고, 다행히도 잠든 환자는 저희 엄마가 아니었어요. 병실이 없는 관계로 다인실을 썼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저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순간 옆 병상에서 엄마가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게 된 거예요. 역시 찝찝했던 제 마음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아침까지 남편과 다시 잘해봐야지 생각했던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사돈, 환자 번지수가 이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내가 입원해서 다행인 건지.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한 결혼, 내가 장서방 보고 밀어붙인 건데, 속마음을 이제야 알았으니 더 볼 것도 없네요. 세상에,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날 만난 거였니? 직업도 속이고 접근했으면서 네 천성이 중간중간 드러났었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었어. 근데 모두가 말려주고 있네. 아니, 제 발로 당신이 결혼을 파토내려고 왔네. 당장 돌아가고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연진이라는 사람, 네 보조교사 아니었니? 장서방, 아니 저 인간, 그 여자랑도 무슨 사이라고 하던데. 다시 만난다 어쩐다. 아 맞다, 애도 있나 보더라. 이거 완전 혼인빙자 아니야? 말하다 보니 기가 차네 진짜. 됐고,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당장 나가요. 뭐? 그럼 일부러 나한테 접근시키고 학원도 개업하게 한 거야? 와, 그냥 아예 날 이용도구로밖에 안 여겼네. 어쩐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내 재산에 대해서 캐묻는다 생각했어. 본인이 묻기엔 속보였나 보지? 진짜 그지들이다. 모든 걸 알게 되니 다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사라고 속이고 제가 열었던 원데이 클래스에 방문하여 저와 접점을 쌓은 것부터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밀어붙인 상황, 저의 학원 운영 스킬을 빼앗아가려고 본인의 내연녀를 갖다 붙여 제 재산을 캐물은 사실, 그리고 하다하다 저희 엄마의 건강을 빌미로 결혼하면 제 상가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상황까지, 진짜 소름이 돋았고 정말 제가 겪은 인간들 중에 최악이었어요. 엄마도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저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며 화를 단단히 내셨어요. 저 역시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 태어나는 즉시 그쪽들 요절낼 거니 그리 알아요. 애초부터 선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질 않나. 지 내연녀까지 갖다 붙이고 염탄질해. 아니 하나하나 열거하면 소름 돋아서 말이 다 안 나와. 두고 봐. 돈 있는 사람들의 무서움을 알게 해줄 테니. 엄마라는 인간이랑 아들이라는 인간이 저런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가다니.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가만 안 둘 거야. 아,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사돈. 아니, 우리 아들만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유,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죄송해요. 됐어요. 한 사람 인생이 골로 갈 뻔했는데 그깟 사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얼마나 법무서운 줄 모르면
참나. 그렇게 싹싹 비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병실에서 내쫓고 저와 엄마는 어찌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어요. 막상 이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 엄마는 오히려 몸에 기운이 돈다고도 하더라고요. 절대 가만둘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퇴원 즉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학원에 이런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며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난리를 치자 상담 온 학부모님들도 학원에서 환불을 요청하며 저런 인간에게 아이들 수업을 맡길 수 없다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저희한테? 그리고 장 선생님 사생활이야.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일단 고정하시고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계속 쓰실 건가요? 학원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쳐선 안 되죠. 저도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차후 상황을 보고해 드릴 테니 가주세요. 학원에선 즉시 이미지를 위해 남편을 해고시켰고 남편은 저에게 와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사건은 혼인빙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인빙자가 많이 없어져서 사기죄로 고소를 걸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라 그렇게 큰 충격과 타격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인생을 구제시켜준 것에 대해 고마운 생각이 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천성이 드러난 결과가 이런 일을 불러온 것이니까요. 어쨌든 네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건 아니잖아. 꼭 내 신세 이렇게 망쳐야겠어? 결혼을 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건물을 뺏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내 앞날을 망치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정말 막말로 나 애 딸렸어. 결혼은 안 했지만 책임져야 할 식구가 지금 어머니, 여자친구, 내 아이까지 3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여태까지 너한테 갖다 바친 내 시간이랑 너한테 농락당한 모든 진심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리 알아.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지?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날 이용했어? 그래서 내 등을 치려고? 그래서 내 등을 치려 해? 두고 봐. 더 큰 벌로 돌려줄 테니까. 학원에서 해고당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어디 두고 봐. 네가 무일푼 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네 옆에 있나 보자. 아, 자식도 있다고 했지? 뻔뻔하고 양심 없는 놈. 남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쟁취한 수익은 없었고 그저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소는 진행되었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해고되면서 업계에서 입소문이나 다른 학원가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죠.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 그 미술 보조교사가 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질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제 남자친구 좀 살려주세요. 업계에서 완전 명함도 못 내밀고 일도 못하고 사실 애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주셨음 해요. 이번 일로 저희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반성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아? 선량한 한 사람 인생 아주 망칠 뻔했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가 달라? 저희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줌마. 저희 아빠 없으면 저 엄마랑만 살아야 한댔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아이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진짜 웃긴다. 내가 이래도 용서해 줄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 했지만 살 밤낮을 시어머니, 남편, 여자친구까지 모두 찾아와 무릎을 꿇며 빌더라고요. 아이까지 내걸며 어찌나 애걸복걸을 하던지 사실상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저 인간들의 고소를 끝까지 진행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여 모든 고소를 취하하였고 용서하기로 하였답니다. 부모님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셨는데 엄마가 느낀 배신감이 정말 컸지만 엄마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제 뜻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췌장 쪽이 안 좋은 엄마는 날로 가면 갈수록 쾌차하셔서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오히려 병원을 밥 먹듯이 다녔을 때보다도 더 건강해지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참 그냥 모든 걸 좋게 넘기고 나니 이런 행복도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지니 제 행복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새고랑 차고 인생 종칠 뻔했는데 아마 아이 때문에 날 용서해 준 거겠지? 미안해. 평생 아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그 아이가 당신 인생 살린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착실하게 살아. 알겠어? 남의 등 치료하지 말고 사기 치료하지 말고 아마 그 모든 벌은 당신 아들이 받게 될 거야. 이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 많이 반성했어. 고맙고 앞으로 안 그럴게. 그리고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눈에 띄지 마. 그럼 다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제발 잘 살아. 그냥 너답게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나도 많이 배웠어, 진짜. 고맙고, 정말 내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 지내라. 그렇게 저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요절낼 수도 있었지만, 그럼 두고두고 제 마음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결혼까지 하고 모든 걸 겪었다면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한편으론 똑같은 인간이 되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교훈으로 조금 더 밝은 앞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픈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정말 시련은 지나가고 좋은 앞날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새겨주세요. 정말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